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혜입니다. 오늘은 15번째 단원 한국 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내리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혜리입니다. 선생님 벌써 마지막 수업 시간이에요. 네, 시간이 참 빠르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주제가 더욱 특별한 주제입니다. 바로 한국 유학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국 유학을 가려고 계획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내리 선생님도 한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래됐어요. 그러세요. 아마 그때와 그러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혹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힘들다고 하던가요? 네,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곳은 듣는 수업이 제일 힘든다고 해요. 아, 네. 바로 전공 수업을 듣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공 수업 듣는 것은 한국 학생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외국 학생들이 더 힘들겠지요. 많이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은 다들 음식이 정말 맛있고 네. 또 생활이 재밌다고 해요. 그래요. 참 다행이네요. 외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음식이 맛있고 생활이 재미있다고 느끼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앞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올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을 더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관련 어휘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대학 입학 및 대학 생활과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 입학 관련 어휘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전형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놓고 능력이 좋은 사람 또는 안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뽑는 것을 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나 대학에서 사람을 뽑는 그 방법을 전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있습니다. 하나는 서류 전형이고 하나는 필기고사입니다. 서류 전형은 서류를 보고 뽑는 것을 서류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기고사는 손으로 시험을 본 후에 뽑는 것을 필기고사라고 합니다. 자,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뽑을 때 서류 전형과 필기고사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에 유학을 오려면 대학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할 때 내는 그 서류를 원서라고 합니다. 내가 대학교에 입학을 원한다라는 서류를 신청을 하는 것이 바로 원서 접수입니다. 그래서 접수는 그 대학에서 그걸 받은 후에 받았다라고 확인을 해야 그게 바로 접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원서 접수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자, 바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졸업증명서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확인을 하는 것을 졸업증명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나는 졸업할 사람이다. 졸업을 예정하고 있는 졸업 예정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졸업하지 않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재학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증명서 중에 가장 중요한 증명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성적 증명서입니다. 자, 이러한 증명서 그리고 다른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여러분이 원서를 접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는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한국 대학교에 입학을 할 경우에 한국 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뽑게 됩니다.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국인 특례 입학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인과 다르게 특별한 전형 방법으로 입학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학 생활 관련 어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에서 한국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수업을 받지요. 그러면 그 수업은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학점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한 과목에 한 3학점 정도가 되지요. 그 학점을 받는 것을 학점을 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전공을 공부를 할 때 받아야 하는, 따야 하는 그런 학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점을 차례대로 모두 다 따서 마치는 것을 학점을 이수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려면 적어도 140학점은 이수해야 한다. 모두 다 차례대로 그걸 받아서 마쳐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대학을 여러분이 졸업을 할 때는 졸업한 후에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취직을 하겠다 아니면 대학원에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진로를 결정하다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과 의논하는 편이다. 자, 보통은 그렇게 하지요. 자, 그런데 진로를 결정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공입니다. 내가 만약에 취직을 할 때 내가 전공한 어떤 이 공부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그런 일들을 하면 바로 전공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의상 디자이너가 되었다. 자, 디자인이나 또는 의상과 관련된 전공을 공부한 학생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로를 결정을 할 때 가장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능력과 잘 맞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성에 맞다입니다. 자,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는 적성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어휘들을 한나리 선생님과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некоторые примеры употребления новых слов. Итак, у нас здесь слова на выбор такие: поган, кежораки, чесуган и пёнипхак.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у нас. Поган – эт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нятия. А кежораки – это сезонный семестр, то есть имеется в виду, как правило, зимний или летний семестр, как правило, во время каникул. Чесуган – это обратно прохождение, заново прохождение того же самого предмета, если кто-то, какой-то студент провалил эти занятия, провалил этот предмет, и он заново слушает его. Это повторное слушание получается этого предмета. И пёнипхак – это перевод на какую-то друг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например, или в какой-то друго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смотрим первый пример. 혹시 교수님께서 부득이하게 휴관을 하셨다면 추후에 날을 잡아서 휴관을 만큼 сюда подходит больше всего слово поган. Поган을 해주실 겁니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если вы, господин профессор, у вас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вы не хотели брать этот как бы пропуск занятий делать, то тогда вы можете выбрать любой другой день и восполнить эти занятия. Такой смысл это имеется, восполнить занятия погада. И здесь 휴관 это пропуск занятий.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이미 대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다른 분야를 전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сюда у нас подходит слово пёнипхак. Пёнипхак 제도를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Э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если человек есть, который уже закончил университет, но он хочет получить нов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отучиться по нов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то тогда система перевода тоже это неплохой метод. Мы с вами приступаем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это неда, которая указывает на завершение действия с достижением желаемого результата.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Сонценим. 자, 이번 단원 문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입니다. 자, 아어내다입니다. 자, 먼저 예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수술만 하면 병을 완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병을 극복해내겠습니다. 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겠다입니다. 그래서 병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극복하다, 병을 치료하다. 그런데 극복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 이기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아어내다는 극복하다, 그리고 무엇인가 힘든 것을 참았기 때문에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힘든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잘 참아낸 아이들이 대견하다. 자,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입학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이 조금 힘듭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참고 지냅니다. 그걸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낸 아이들이 대견하다, 훌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겠지만 제 꿈을 위해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자, 아어내다는 참다, 극복하다, 이기다, 뭐뭐 해내다 앞에는 이러한 동사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정말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두고 보세요. 반드시 제 힘으로 해결해낼 테니까요. 해결하다 그러면 무엇인가가 깨끗하게 없어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없어지거나 무엇인가 성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든 것을 내가 하다, 극복하다, 성공하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내일 선생님과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Давайте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этого окончания о, а, неда. Итак, 내가 한 이야기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Ты что, думаешь, то, что ты говоришь, это реально? 두고 봐. 난 꼭 내 꿈을 이뤄내고야 할 테니까. Я обязательно реализую свои планы или свои мечты, свои надежды. Посмотрим, говорит человек. И здесь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от эта форма о, неда. В значении завершенности действия, то есть он обязательно собира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мечты. Здесь я – это акцентирование этого, и мальтыника – это обозначает намерение и заверш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 То есть я обязательно намереваюсь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мечты.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이번 전쟁에서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네, 상대팀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습니다. Вот в этой борьбе, в этой войне мы ни за что не можем проиграть. Мы должны обязательно победить. Имеется в виду такой смысл. Да, мы должны обязательно остановить атаку врага.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становить или преградить, закрыть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о, неда обозначает заверш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 с обязательным достижением желаемого результата.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следующе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е чего, которая имеет отношение к определенной группе предметов, объектов или действий.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ем 선생님. 네, 이번 단원의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치고입니다. 의미가 잘 추측이 안 가시죠?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요. 아니에요. 나기마 씨는 한국어를 1년 배운 것 치고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 한국어를 1년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잘할까요? 그렇지만 자, 1년 배운 것 그걸 생각하면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편이에요. 자, 앞에 있는 여기 이 치고를 보시면 앞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사람들 평균적으로 어떠하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하더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자신의 평가입니다. 자신의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은 보통 사람들의 평균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농구 선수 치고
키가 작은 편이다. 자, 여러분 농구선수 그러면 보통은 키가 큽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키가 작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것인데 여기는 조금 특별하다, 예외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한국 사람 치고 김치를 못 먹는 사람은 없다. 한국 사람 그러면 모두 다 김치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김치를 못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이라면 예외가, 특별한 경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 치고 컴퓨터 게임을 못하는 아이가 없다. 요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컴퓨터 게임을 다 잘한다. 예외가, 특별한 경우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치고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다 똑같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흥부전이 한국에서 유명한 이야기인가요? 자, 여러분 우리 5단계이기 때문에 흥부전 이야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자, 한국 사람 치고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흥부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내리 선생님과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옷 어때요? 원래는 비싼 옷인데 백화점 세일 기간이라서 18만 원에 샀어요. 세일 기간에 산 옷 치고 꽤 비싸게 주고 샀네요.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как тебе эта одежда? Вообще она очень дорогая. Но я купила ее в универмаге в период распродажи за 180 тысяч вон. Для дешевой одежды, купленной в период распродажи, ты очень дорого ее купила. И здесь чего имеет отношение вот этой одежды конкретной к одеждам, которые дешевые.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어머, 저 사람 한국 국가대표 농구 선수 ян지본이에요. То есть, ой, это человек же ян지본. баскетболист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манды. 저 사람이 농구 선수라고요? 농구 선수 치고 키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И этот человек-баскетболист, для баскетболистов он маловат ростом.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чего также имеет отношени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его именно к баскетболистам. 네, 오늘은 한국 유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 가장 필요한 건 이 학과에 대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해서 네.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럼 주로 어디에서 정보를 얻나요? 네, 주로 유학을 소개해주는 회사한테서요.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혹시 카자흐스탄 학생들에게 이 한국 대학에서 인기 있는 학과는 어느 학과인가요? 네, 경영학과인데 네. 한국에 있는 대학에 경영학과에 대해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입학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이 경영학과에 대한 정보가 가장 먼저 필요하겠네요. 자, 유학을 할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전공을 선택을 할 때는 그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 내용과 과정도 알아봐야 하고, 또 이 전공을 졸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학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한국 대학 이 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소개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관련된 듣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공부하는지, 또 졸업한 후에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과를 소개합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인문대학의 한국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한국 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한국학과는 한국 언어와 문화의 세계화와 산업화에 이바지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한국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시니 학생들이 해내야 하는 학업의 양이 대단히 많고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의 차이야 물론 개인마다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것은 없어요. 네, 그럼 학과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학과에서는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어 전반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종교, 역사, 문학 등 인문 예술에 관한 영역, 영화를 비롯한 대중미디어와 관련된 영역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분야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즉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언어 영역을 공부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 문화지식 산업 전반에 걸친 분야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분야를 진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 벤처 사업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문화기획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박물관준 학예사, 문화재 보존 수복 전문가, 전통문화 해설사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각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과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 어떤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한국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학과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들은 내용을 우리 표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를 소개할 때는 교육 목표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지 학과 과정도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졸업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한국학과의 교육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학과는 한국 언어 및 문화의 세계화와 산업화에 이바지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학과에서는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어 전반에 걸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분야, 한국어 분야의 이 내용을 수업을 받는데요. 자, 문화 분야에서는 종교, 역사, 문학 등 인문 예술에 관한 영역, 그리고 영화를 비롯한 대중미디어와 관련된 영역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한국어 분야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졸업 후 진로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한국학과를 졸업을 하면 문화지식 산업 전반에 걸친 분야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기획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가 또는 박물관 준학예사 또는 문화재 보존 수복 전문가, 문화재를 관리를 하고 다시 문제가 있는 문화재를 다시 재생을 시키는 살아나게 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해설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또 다문화 가족센터 및 각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과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사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학과를 졸업을 하면 우리 한늘리 선생님처럼 이 한국어 교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표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휘들이 어려운데요. 잘 정리하셔서 말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잘하셨죠? 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이 5단계 마지막 수업입니다. 5단계 마지막 말하기이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학과에 대한 소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하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과는 한국 언어 및 문화의 세계화와 산업화에 이바지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한국학과에서는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어 전반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 분야에서는 종교, 역사, 문학 등 인문예술에 관한 영역, 영화를 비롯한 대중미디어와 관련된 영역을 공부하게 됩니다. 또 한국어 분야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한국학과를 졸업하면 문화, 지식, 산업 전반에 걸친 분야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분야를 진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문화관광벤처 사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기획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박물관 준학예사, 문화재 보존수복 전문가, 전통문화 해설사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각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과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학과를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공을 하고 있는 학과에 대해서 교육 목표, 학과 과정, 그리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말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252 и давайте вместе прочитаем текст. Текст этот, в принципе, сочинение, как надо писать документ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корей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Обычно все корей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запрашивают такого рода информации. В принципе, это стандартный план напис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чается, кихексо, то есть хагоп кихексо, который требует, в общем-то, все корей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на какую-нибудь кафедру. Сначала пишется имя, потом пишется кафедра желаемая, то есть, например,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Затем обязательно пишется мотив обучения за границей,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бучение за границей, и мотив выбора этой кафедры, то есть выбора специальности. Затем пишется обычно план обучения и, наконец, планы после обучения, то есть что вы собираетесь делат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ы уже отучитесь. Итак, первое у нас идет, это мотив обучения за границей, юхак тонги, и выбор кафедры, хаква чивон тонги. И девушка Мадина, она пишет: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То есть до того, как я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обучаться, юхак это обучаться именно где-то за границей. Получается, до того, как я приехала за границу в Корею для обучения, я соприкасалась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посредством 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ов или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И здесь тонхе это будет посредством. 그러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от она смотрела эти драмы, сериалы, фильмы, и у нее появилось желание еще больше узнать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корейский язык. 이 어학 연수 과정을 마치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과에 입학을 해야겠다는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решить, то есть твердо решить. И я решила, что я должна то есть я должна обязательно поступить на факультет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то ест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значит, и отучиться там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тучусь на языковых курсах. 어학 과정. 그래서 한국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Так я выбрала факульте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ли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Затем дальше вторым пунктом обычно всегда пишется это план обучения.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후에 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закончила 고등학교, это вообще старшее звено школы, но по-нашему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се равно, когда я закончила школу, я в течение 1 года изучал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그 후 바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다시 1년 동안 한국대학교 한국어학단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И после этого я сразу же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и здесь снова 1 год обратно изучал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а курс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орей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그래서, поэтому, 지금은 토픽 5급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то есть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она пишет, имею уже топик 5 급, то есть нынешний получается 5 уровень. 이 한국의 외국인 유학 중 누구 못지않게 한국어 실력이 훌륭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И поэтому я, в общем-то, горжусь своим зна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замечательным знанием, не хуже, чем у других иностранцев, находящихся в Корее.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от это вот 외국인, 유학생 중 누구 못지않게, это все вместе обозначает не хуже, чем кто-то из иностранцев, из числа студентов-иностранцев. Так, посмотрим дальше. 대학에 입학하면 1학년 동안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학점 관리 신경을 쓰겠습니다.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поступлю, в течение 1 года я собираюсь привыкать к жизни, студенческой жизни в Корее, и больше буду смотреть за состоянием, получается, моих кредитов. То есть буду набирать кредиты. 2학년 때는 전공 공부에 더욱 전념하여, то есть на 2 курсе я уже подключу к обучени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исциплины, то есть дисциплины, поскольку она на кафедр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лучается, дисциплины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한국 학생들과 비교를 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Я буду стараться не отставать от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буду стараться, это будет выражено окончание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кроме того, 한국 학생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благодаря разнообразному вид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ли обмену с корейскими студентами, 한국 문화에 더욱 관심을 두고, то есть я собираюсь приложить больше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И это даст мне возможность понять еще глубже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И в заключение, конечно, обязательно надо написать, чем вы собираетесь заниматься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Так Мадина пишет. 졸업 후에 대학원을 진학하여 한국학을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То есть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я собираюсь продолжить свое обучение в 대학원е, то есть в магистратуре. Такие, в особенности, я хочу заниматься, она пишет,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причем глубоким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в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это все вместе 한국어에 대해.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고향으로 들어가서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закончу 대학원, то есть магистратуру, я собираюсь вернуться 고향으로, на родину.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И хочу стать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преподав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университете. 네, 여러분, 읽기를 통해서 학업 계획서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되셨을 텐데요. 자, 쓰기 시간에는 여러분의 학업 계획서를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 계획서는 여러분이 어떤 학과에 입학을 한 후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그 공부가 끝나면 무엇을 할 것이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학 동기 및 학과 지원 동기, 내가 왜 이 학과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써야 하고, 그리고 학업 계획,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학업 계획서는 사실은 한국 대학은 이 대학에 따라서 이 학업 계획서 안에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기도 하고 따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이 학업 계획서의 양식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린 첫 번째 유학 동기 및 학과 지원 동기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학 동기 및 학과 지원 동기입니다. 자, 내가 왜 한국에 유학을 하는지, 유학을 오는지, 그리고 왜 이 학교, 그리고 이 학과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지를 자세하게 써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입학하려는 학교를 지원하는 이유, 자, 그리고 지원 전공에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학을 하겠죠. 그래서 흥미를 느낀 이유, 내가 왜 이것을 좋아하게 되었는지를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공과 자신이 맞는지, 자신의 적성이 맞는지, 그리고 당내 희망과 이 지원 전공과의 관계, 나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전공과 그것이 관계가 있다라고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입학 동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하고 동기를 설명을 합니다. 자,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는데 아주 재미있었고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한국 문화도 아주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동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한국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학과를 지원하는 학업 계획서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바로 한국학과에 입학을 한 후에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학업 계획에 대해서 써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업 계획은 막연하게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써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입학 후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 써야 하는데 그것을 학년별로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4학년 때는 이렇게 학년별로 체계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이 학과 특징에 대해서 잘 안 후에, 자, 여러분들이 잘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안 후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학업 계획 안에는 공부뿐만이 아닌 다른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의 내용들도 추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학년 때는 학점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2학년 때는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전공 공부에 전념하겠습니다. 열심히 전공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학년 때는 발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발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습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4학년 때는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가 4학년을 졸업한 후에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한국에 올 때 석사학위 취득,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받는 학위가 바로 석사학위입니다. 석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했으므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여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학업 계획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후의 계획입니다. 자,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대학원에 입학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한 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학업 계획을 써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에서의 활동 계획, 바로 취직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것보다 내가 이 학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사용 또는 활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하겠습니다. 이건 학업 계획이 되겠죠. 자, 대학원에서 진학하여 언어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공을 살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언어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직업을 말하는 것보다 내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학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는 학과 지원 동기, 그리고 학업 계획, 그리고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써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실제로 한국에 유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한국 정부와 각 관계부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학생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각 대학의 유학생 기숙사 설립을 지원하고 대학 입학부터 출국까지 유학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해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돕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를 공동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과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면접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특강 세미나를 진행해 구직 활동을 하는 유학생이 국내 기업의 채용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에 특화된 면접 기술과 인터뷰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죠.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의 하나로 외국인 시정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시청에서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또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로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배우는 표현 시간인데요. 오늘의 표현은 눈에 불을 켜다입니다. 자, 여러분, 눈에 불을 켜다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밤에 고양이들의 눈을 보면 눈이 이렇게 빨갛게 마치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관심이 많아서 욕심을 내거나 또는 아주 화가 나 있는 상황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zloсть застилает глаза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게 화가 눈을 가리다라는 의미예요. 네. 거기 이 표현도 화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잘 볼 수 없다라는 네.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카자흐스탄에서도 화가 나면 이 눈과 관계가 있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단원, 마지막 수업이자 마지막 단원, 15단원 한국 유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도 마치고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5단계 수업이 모두 다 끝이 났는데요. 어떠셨나요? 5단계 공부가 재미있으셨나요? 네, 저는 아주 재미있었어요. 다행이네요. 5단계 공부는 끝이 났지만 6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끝이자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단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회가 시간이 되신다면 5단계 내용을 복습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저는 6단계에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어 공부는 어렵지만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